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 제목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4부작 영상 중에 먼저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4-1 영상인데 저는 20살 때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공부를 쭉 하다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거는 의대생이었어요. 그래서 본과 한 3학년 때쯤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당시에 이제 공부하기에도 정신이 없었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 불안함, 그리고 의사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보험을 들고자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이 한 25살 때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처음 경제활동의 시작은 마케팅 회사였어요. 마케팅 회사였고, 당시에 이제 블로그를 워낙에 조금 많이 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 그 네이버 SNS를 통해서 이제 바이럴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통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리더의 역할을 맡았던 거죠. 리더 역할을 맡았고, 이어서는 뭐 다양한 자동차 쪽으로 따지면은 뭐 세차장, 그리고 뭐 썬팅샵도 시작했고, 또 중국 관련된 일도 잠깐 했었고, 이어서는 이제 의사로서 이제 전문의를 따고 페이를 벌고 페이 닥터로 취업해서 이제 병원이라는 조직 안에서 또 일을 했었어요. 뭐 인턴도 하고 레지던트도 하고, 대학병원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하다가 다양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개원을 한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 의사고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 오가나셀을 운영하고 있고, 이름 똑같은 오가나셀 피부과와 오가나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하다 보니 이제 식당도 운영을 하게 되었고, 뭐 기타 최근에는 이제 미용실까지 오픈하면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그동안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야금야금 해오던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어쨌든 리더의 역할을 맡아왔었고, 그리고 또 조직을 꾸렸었고, 그리고 그 조직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했고, 그런 전략과 조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네 파트 중에 오늘은 리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장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혹은 어떤 직장에 있던 누군가는 결국에는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회초년생이 입사해서 사원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한 조직의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엔 이제 리더인 거죠. 막상 본인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 조직 혹은 어떤 한 기업, 어떤 한 업체의 리더가 되는 것은 어떻고, 그 리더의 마인드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개업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을 두려워해서 그냥 직장에 계속 다닙니다. 월급에 만족하고 그 직장에 사는 일에 만족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자영업으로 뛰어들기도 하죠. 뭐 갑자기 치킨집을 차린다거나 뭐 다양한 이제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과연 나는 그 어떤 리더로서, 어떤 한 조직의 어떤 경영자로서 그 성향이 타고났는가 혹은 길러졌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리더 자질을 따졌을 때 본성과 훈련을 비교하면은 한 3분의 1은 본성, 그리고 이제 3분의 2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책에도 나와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 환경에서 힘들게 자랐다면은 그 사람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훈련을 통해서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걸 되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커왔다면 그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타고난 본성보다는 일단은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훈련돼서 얻어지는 그 리더의 학습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으로는 진솔함, 그리고 겸손, 그리고 무사욕,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들과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타인에 대해서 예의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팀이나 어떤 회사를 위한 이득이지 내 개인의 이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덕목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더가 꼭 갖춰야 될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찰력,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력, 세 번째는 실행력,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지속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들으면 알 거예요. 이제 리더는 미래를 통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순간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결단을 내렸으면 빠르게 실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실행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지속력이 있는데, 사실 저는 통찰력이 좋은 리더는 아닌 것 같아요. 통찰력이 좋은 리더는 아니지만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자 통찰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고, 결단력과 실행력은 그 어떤 리더보다도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결단을 내리면 정말 실행하는 남들보다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자신감, 그리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빠른 실행력. 그리고 지속력은 제가 이제 시작했던 일들 중에 끝맺음을 맺은 일들도 있고 매각한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일들은 꾸준하게 미래를 보고 시작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속해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책에서는 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력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덕목,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이 네 가지 덕목을 한두 가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 네 가지 모두 다 어느 정도 충분하게 발휘를 해야 그 조직, 그 팀, 그 회사가 안정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어떤 팀을 이끌어가는 그 조직의 리더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인데, 경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칙과 법칙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공한 기업, 뭐 애플의 경영 전략을 따라한다던가, 혹은 페이스북과 구글의 경영 전략을 따라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하면은 과연 성공할까요?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 이제 절대적인 법칙, 절대적인 원칙 같은 것들이 과연 존재할까라는데 이제 이 책도 의문을 던지고 있고, 그 일례로 과거에 되게 혁신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던 많은 경영자들이 이제 벤치마킹했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감독님도 들어보셨죠?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망했죠. 망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망했겠지만, 과연 이게 한 가지의 어떤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좀 보편적이고, 그리고 이제 완벽한 경영 시스템을 찾을 수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다음 리더의 일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책에서 말하기는 그 좋은 조직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좋은 조직. 그래서 좋은 조직은 구성원이 스스로 일을 하는 조직, 그리고 구성원이 서로서로 협력하는 조직, 그리고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다 드러내놓고 같이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조직을 굉장히 좋은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이제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한 조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유도를 하고 있고, 각 그 사업별 파트별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구성원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정말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제가 체크를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제가 직접 들어가서 뜯어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그 좋은 리더의 역할은 인체에 있어서 뇌의 기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 혹은 팀의 팀장은 신체에 있어서 뇌의 기능을 담당해야 됩니다. 뇌의 역할을 잘 보면은 사실 되게 중요한 기관인데, 사실상 뇌가 일일이 명령을 직접 내리진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제가 감독님한테 뭔가를 던지면 감독님은 피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뇌가 그걸 보고 피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지만 반사신경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세하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 신체의 각 여러 부위가 각자 알아서 생존하고 알아서 잘 가게끔 큰 그림에서만 조금 그 뇌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그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잘 구축해주고 각자 장기들이 알아서 살아가게끔, 알아서 생존하게끔, 그리고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라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구성원들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의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리더는 무엇일까요? 좋은 리더. 일단은 돈을 많이 버는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아니면 어떤 엄청난 가치를 창출한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사실 좋은 리더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책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결과물을 창출했을 때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듣는데, 리더는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뭐라 한들 리더는 그 조직, 그 회사를 생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장시켜야 돼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해내야 되는데, 그냥 생존 자체,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계속 나름 생존해가 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한 리더가 될 수 없고요. 그 생존과 더불어서 이 회사가 계속 꾸준하게 끝없이 성장을 해 나아가야 이 사람은 성공한 리더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다면은 그 성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물질적인 성공이나 성취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면의 가치를 창출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단하게 뭐 인류를 진보시킨다라는 어떤 사명감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지 않은 리더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냥 전문 경영인 같은 리더들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업체가 많아지고 확장을 하다 보면은 각 파트별로 이제 팀장 혹은 임원 같은 사람들을 둬야겠죠. 근데 그 팀장이나 임원 같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떤 실적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현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미래를 망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현재 성과가 좋다고 해서 좋은 리더는 아니다 라고 책에선 얘기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리더는 결국에는 길게 봐야 되고 미래를 계속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세함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진짜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긴 호흡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의 사명은 미래를 리드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긴 한데, 정말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일단 똑똑해야 되는데, 처음엔 좀 부지런해야 돼요. 사업을 키우는 과정까지는 부지런해야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리더는 점점 똑똑하면서 게을러져야 한다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리더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일을 안 하고 게을러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한때 이제 일을 엄청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일을 많이 줄였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점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대처, 대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상, 예견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똑똑하지만 게을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리더라면, 혹은 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조직을 이끌고 있다면, 조직원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본인은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데 시간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리더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의사결정은 정말 시시각각 매일매일 항상 해야 되는 의사결정도 있고, 또 크게 봤을 때 중요한 의사결정은 연간 한 10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할지, 또 그 자리에 누구를 물러나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지 혹은 철수를 할지,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돌아가는 이제 리더의 숙명 같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인데요. 이런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일단 먼저 자신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업의 본질이 뭔지, 업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들이 맞는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개방적인 자세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리더는.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가 겪어야 될, 혹은 이제 고독한 리더의 어떤 숙명 같은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의 사활의 문제인지 손익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선택은 늘 경영자들 생각 속을 떠나지 않는, 항상 저도 시시각각 괴로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정말 현재를 안정시키면서 호황을 계속 누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호황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재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그런 두 가지의 토끼는 굉장히 이제 모든 경영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해서 의사결정은 쉽지 않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 성공을 이룬다면은 그야말로 값진 것이고,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황금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 성장을 도모하면서 불확실한 사업에 이제 계속 투자를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결과를 늘 감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결국엔 리더의 숙명이고, 책임을 남에게 돌릴 순 없죠. 이게 리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제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굉장히 고독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고독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승화하고 이겨내는 게 여러분들이 혹은 지금 리더라면, 혹은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이라면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리더의 자리에 앉을 텐데요. 그 리더의 어떤 역할, 그리고 성공한 리더의 정의, 그리고 그 리더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꼭 챙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그 리더 아래에 있는, 혹은 리더와 함께하는 그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라이드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